자, 그러면 플루닛의 지금 현재는 워크센터라는 것하고요, 플루닛 스튜디오라는 두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장 알선을 해주는 서비스고요, 인공지능에게요. 또 하나는 방송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은행도 생기고요, 증권사도 생길 예정이거든요. 여기서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제부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저희 오늘 큰 주제가 여러분의 옆자리에는 어떤 AI가 앉아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AI 동료를 채용하는 곳 웍센터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요, 한 분을 초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플루닛에 대한 전략 담당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차명국 이사님이십니다.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플루닛 웍센터를 소개를 받고 그거에 대한 시연과 현재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좀 할게요. 자, 한마디로 플루닛 웍센터는 뭐 하는 곳입니까? 네, 플루닛 워크센터는 나를 닮은 인공지능이 나와 함께 또는 나를 대신해서 전화를 받고 카톡 상담을 하며 소셜 미디어 운영까지 24시간 365일 열일을 한답니다. 여러분이 채용한 인공지능은 리셉션 디스크에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서 역할이나 또는 견적을 내주는 영업 직원 혹은 HR 담당자로서 재직 증명서도 발급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플루닛 워크센터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워크센터를 개발을 하게 된 데는 우리한테 동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기 해소하는데 실제로 AI 인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AI 직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저희 워크센터에는 인공지능 직원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우선 카툰 타입의 호모 카툰이 실제 사람을 그대로 실사한 호모 레알, 그리고 풀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생성한 호모 하이퍼, 총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취향과 기업의 인재상에 맞게 선택하여 채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냥하고 친절한 목소리의 에티 모습을 가진 28살 리셉셔니스트 김미소 매니저, 또는 조금은 까탈스럽고 때론 섬세한 성격을 가진 35세의 마케팅 매니저 고길동 인공지능을 채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00년간 우리는 전화와 이메일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는 형태로 많은 노동의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혁신이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고객과 소통을 하고 한데도 점점 한계를 경험하고 있고요, 고객은 문제가 있을 때 더 이상 기업으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RS를 기다리는 것도 짜증이 나고 또 비대면 시대로 소통의 불편을 겪고 있죠. 특히 이제 MZ세대는 유튜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거기에 불만을 남깁니다. 때문에 고객의 목소리는 더 이상 기업으로 모이거나 쌓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Z세의 부상과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삶의 질, 즉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점점 노동 시간은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벽 배송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새 나를 위해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죠. 이러한 문제들이 만약에 워크센터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큰 대단한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소통 비용을 줄이고 혁신을 하고 사람들의 소통을 통해서 목소리를 모으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노는 동안에 제 AI는 일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인공지능을 채용하는 웍센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웍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우선은 무엇보다 인공지능이 좀 더 주도적으로 기업과 고객 사이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좀 더 친절해야 되고요. 주도적으로 전화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깊게 기업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고객 인게이지먼트를 위한 5가지 핵심 요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자동화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혁신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는 전화를 걸고 카톡을 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 소통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죠. 사람이 여러 차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전화를 받으면서 동시에 채팅과 문자를 보내고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답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옴니채널 믹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채널들은 인공지능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화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친근하기 위해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과 소통하고 교감을 하고 정말 나를 닮은 인공지능이 메타휴먼을 워크센터에 도입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영화 허가 생각납니다. 거기 인공지능 OS 이름이 사만다였는데, 사만다하고 사랑에 빠져서 사만다한테 어느 날 묻거든요. 사만다 혹시 나 말고 같이 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23만 명이라 그랬던가?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이 AI도 제 AI가 수천 명, 수만 명하게 하고 동시에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을 하고 심지어는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 대표님께서 기사에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의 인공지능을 이 지구에 1억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1억 명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 제품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플로닛 홈페이지에 오시면 여러분의 개인 성향이나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 3가지 타입의 인공지능 메타휴먼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된 메타휴먼에게 다양한 성격, 음성 등의 페르소나와 같은 정체성을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대표나 마케터, HR 매니저 등 다양한 직군과 직무의 역할을 지정한 후 실제 면접도 보실 수 있고요. 나중에 사원증까지 이렇게 발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과를 대화할 수 있는 전화, 문자, 이메일, 채팅, SNS뿐만 아니라 키오스크까지 다양한 채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직원 채용하고 유사하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모바일에서는 그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 있는 직원들이 AI랑 소통할 수 있는 전담 앱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본 화면은 담당자용 모바일 앱입니다. 인공지능이 전달한 메시지를 타임라인으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고객과 대응뿐만 아니라 때로는 회의를 하거나 출장을 가실 때 이석 또는 휴가 설정을 해놓게 되면 인공지능이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메모만 살짝 띄워주게 되겠습니다. 스마트한 기능이죠. 아마 저 잠시 후에 실제 작동되는 데모를 볼 텐데요. 제가 예를 들면은 회의를 하고 있으면 이제 제 베이서가 대신 전화를 받아주거나 메모를 남기는 것처럼 AI가 제가 전화를 못 받고 있다 그러면은 전화를 받지 못하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전화 거신 분한테 얘기하고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내주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에 한 20분만 기다리시면 내가 전화 드린다고 해. 그러면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대표님이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20분 후에 전화 드린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분 후에는 저한테 요번에는 AI가 전화를 해서 지금 전화 거실 시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실제로 비서가 하는 업무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감당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지금 보시는 두 개의 아이콘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옴니채널 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인바운드에 대한 자동 응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보이는 아이콘은 아웃바운드 캠페인 기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전화, 문자, 메일 등 각각의 채널을 동시다발적으로 멀티 캠페인을 할 수 있고요. 이벤트를 할 수가 있고 서베이 또는 텔레마케팅 등을 대량 발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네 번째 아이콘은 통화 중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중 담당자와 회의 통화를 연결하고 인공지능이 필요하시 담당자한테 힌트를 살짝 귓속말로 주는 위스퍼 기능, 그리고 녹취와 회의록까지 생성해서 건네주는 업무 보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기능이 굉장히 마음에 들던데요. 실제로 써보니까 예를 들면 누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AI가 전화를 대신 받고요. 그 다음에 AI가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누가 전화 왔는데 전화 받으실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받을게. 그러면은 AI가 저한테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통화하면 저한테 전화하신 분하고 저하고 AI 셋이서 또는 넷이서 전화 통화를 한꺼번에 하고 AI는 거기에다가 회의록까지 남긴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예를 들면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은 뭘까요? 예, 실제 고객으로부터 이제 접수된 문의와 민원 사항들을 체크를 하고 그 마감일 기준으로 확인을 해요. 고객과 담당자에게 리마인드 콜을 해주거나 또는 그런 팔로우 기능으로 스스로 척척 알아서 실행하는 그런 스마트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저께 고객이 전화 왔는데 저희 영업 직원이 못 받았어요. 그 영업 직원한테 꼭 전화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고객한테 AI가 전화를 한 다음에 우리 영업사원한테는 전달을 했는데 혹시 전화 받으셨어요? 라고 확인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미 솔트록스는 여러 금융기업에게 이렇게 해피콜을 인공지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기능들이 거대 기업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자신만의 AI를 무상으로 채용해서 내 비서같이, 내 직원같이, 내 동료처럼 쓸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고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구글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이버나 KT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네, 첫 번째는 시장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데는 저희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로 개발했기 때문에 전체 도입 비용을 대형 콜센터를 구축하는 비용 대비 10분의 1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회사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기술과 전문 인력들이 그동안 축적된 기술로 탄생시킨 컨버세이셔널 AI 메타 휴먼 기술이죠. 고객들은 지금까지 경험해오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국민 3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국비 뿐만 아니라 NH농협은행, 키움증권 같은 대형 금융사의 구축 경험을 통해서 이미 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기술력은 경쟁사 대비 차별적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웍센터가 실제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발전할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플루니 워크센터는 금년 6월 알파 버전을 출시를 하고요. 8월에 클로즈드 베타, 10월에 오픈 베타 서비스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좀 더 다양한 직무를 추가해서 출시할 예정이고요. 2030년에는 교육을 할 수 있고 수강을 할 수 있는 에듀센터를 런칭을 계획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 6월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할 수 있는 파이낸스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플루닛 중에서도 웍센터 소개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그 웍센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플루닛 관련된 작동하는 거를 실제로 보여주실 두 분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CTO를 플루닛에서 맡고 있는 이정원 수석님이시고요. 그리고 AI 부분을 총괄을 하고 계시는 이동훈님이십니다. 두 분을 잠깐 모시고 실제로 시연되고 있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그럼 플루닛을 좀 살펴보도록 해야겠네요.
우선 첫 번째는 플루닛이 그냥 누구라도 가입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업 회원뿐만 아니라 개인 회원도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개인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기업으로도 가입하고 있을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우선 워크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AI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의 AI 직원 채용 과정을 간단하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의 정보와 그 사유 서비스를 사용하시려는 회사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가입이 완료되게 됩니다. 가입이 완료된 후에는 AI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 유형의 캐릭터의 유형을 먼저 선택을 하고 각 유형에서 준비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캐릭터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선정하면 그 캐릭터에게 페르소나를 부여하게 됩니다. 상냥한 목소리,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 등의 여러 종류의 목소리와 다양한 스타일을 지정해 줌으로써 캐릭터에게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캐릭터가 하나가 아니라 많이 있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옷도 갈아입힐 수 있고 내가 이름을 부여하게 된다는 거죠. 네, 화면에 보이시는 캐릭터는 네. 저희 회사 AI 직원이고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저희 회사 AI 직원은 한지아로 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고 나면 이 한지아 직원의 계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계정이 만들어지면 제게 아니라 이 인공지능이 계정을 갖게 되고 인공지능이 이메일 주소도 생기고 인공지능이 전화번호도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플루닛하고 솔트룩스는 통신 별정 사업자도 획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채용한 AI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네, 아까 생성할 때 보셨겠지만 저기 직무에는 그 한지아의 직무는 리셉셔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제 맨 앞에 앉아가지고 고객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소개해 준다든지 아니면 담당자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부서를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리셉셔니스트로 막 채용되어 있는 한지아 씨의 역할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실제로 전화를 걸고 받고 뭐 문자를 보내고 하는 것들을 데모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되는 화면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네, 직접.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AI 직원을 바로 채용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응대를 할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리님 안녕하세요. 한지아입니다. 다시 전화 주셨네요. 무엇을 더 도와드릴까요? 회사 건물에 주차 가능한가요? 솔트록스는 본사 뒤쪽에 주차 공간이 있으며 주차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 있으신가요? 서류 발급 요청드리려고요.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재직증명서가 필요해서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인사팀 담당자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재직증명서 서류 관련 담당자분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메모로 전달드릴 테니 문의하실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재직증명서를 받고 싶어요. 메모 내용을 정민용님에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그리고 담당자에게는 어떤 문자가 어떤 상담을 했었는지 알림톡까지 가게 되는 네, 형태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전화를 했던 분이면 전화번호 갖고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얘기도 하고, 네. 예, 그다음에 방금은 이해는 못하셨겠지만 3자 통화로 AI가 동시에 담당자한테 실제로 전화를 했던 거죠. 근데 담당자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 지금 전화 받기 어려우니까라고 돌려서 메모를 남기게 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이 채용하자마자 이렇게 리셉셔니스트나 또는 회사 안에 있는 담당자를 다 이해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정원님 바꿔주세요 그러면 전화도 바꿔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정원님이 만약에 휴가다 그러면 오늘은 전화 받기 어려우신데 메모 남기시겠어요? 라고 해서 메모 남기면 정원님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 인공지능이 뭐 채용을 해서 조금 더 학습을 시키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한번 같이 볼 수가 있나요? 그 방금 보셨던 그 리셉셔니스트의 한지아 씨 말고 동시에 다른 한지아는 인사팀에서 솔트룩스 인사팀에서 또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역할도 한번 만나보시죠. 박지원님 안녕하세요. 한지아입니다. 다시 전화 주셨네요. 무엇을 더 도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신입사원 공지 채용하나요?
네, 박지원님. 저희 솔트룩스 공채 채용에 관심 주셔서 감사드려요. 8월에 하반기 신입 공채 모집 예정입니다. 아, 네. 제가 신입 지원하려고 하는데 혹시 관련해서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말씀하세요. 개발 직군으로 지원할 예정이라 채용 분야와 채용 조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요. 아, 네. 개발 직군으로 지원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맞아요. 개발 직군에서는 딥러닝, 자연어 처리 분야와 자바 웹 개발 부문 채용 예정입니다. 모집 부문이나 세부 직무 관련 내용은 채용 사이트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연봉이나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도 알 수 있을까요? 연봉 관련된 사항은 모집 분야와 경력 조건 등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복리후생 관련된 사항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복리후생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계는 엄청 바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한 말이 무슨 내용이지?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이런 걸 저희가 의도를 파악하고 의도를 분류를 하고 의도를 이해한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뭐 저 정도 말을 할 수 있지 않나 해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대화를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전화라는 것 외에도 카카오톡을 하거나 또 문의가 됐었던 것들에 대해서 보시는 앱에서 어떤 문의가 나한테 전화가 왔었고 그게 응대가 AI가 어디까지 했는지 또 내가 응대해야 되는 항목들은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은 뭐 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그 상담 정보와 인공지능과 전화를 받았던 내용을 마치 카카오톡 내용을 보듯이 제 AI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던 것들을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제 AI에 대한 많은 설정과 내용을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키오스크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오늘 바깥쪽에서 시험 부스가 있으니까 이따 쉬는 시간에 좀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회사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빠른 시간 내에 한 분씩 인공지능을 채용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